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2주차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고 싶은 길로 가세요. 들릴 사람 없어요. 제 영상에 비싼 아파트들 계속 오르고 있다. 니는 그게 눈에 안 보이냐. 집값 계속 우상향이지 않냐. 네,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 부산이 지금 100주도 더 넘었죠. 하락한 지가. 네, 평균적인 모습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일부 이렇게 조금 오르는 것들 가지고 부동산은 다 오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근래 들어서는 핵심 중에 핵심은 오르고 있지 않냐 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곤 하는데요. 그 알면 가시면 됩니다.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의 반응을 들어보면 주가 지수 뭐 5,000포인트를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 잡지 않겠다. 요거를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발언이 강남 집값을 띄우겠다는 그런 발언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띄우지 않겠다. 잡지 않겠다. 가만히 놔두겠다. 근데 가만히 놔두는 게 부동산 시장에는 최악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에는 뭐가 필요한가요? 부양책이 필요하거든요. 부양책을 내놓겠다는 발언은 1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의 발언 중에는 소득 대비 집값 여전히 비싸다. 이런 내용들도 언론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방송에서 나올 때 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살짝 들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지방은 조금 유예해줬지만 수도권은 타격이 조금씩 오기 시작할 겁니다. 스트레스 DSR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5월 달에 가계대출이 6조가 증가했답니다. 5월에는 6조, 4월에는 5조, 2월에는 4조. 네, 토지거래 허가제가 일시적으로 해제된 상태에서 집을 구매했던 것들 추가 대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출 총량제 우리나라 시행 중입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네,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많으면 맥시멈 3.8%. 이게 제가 금액 따로 계산해 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아마 한 60조 정도 될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돈 이거밖에 안 풉니다. 근데 성장률이 이때는 1.5% 정도로 양호하고 물가 상승도 한 2.3% 정도. 성장률 지금 변경돼서 발표되는 거 0.8% 이야기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얼마 이야기 있나요? 뭐 유가 떨어지고 기름값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 자료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대출 총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0도 정도 수준까지. 부동산 시장에 더 이상 땔감을 넣어주지 않겠다라는 요것이 대출 총량제거든요. 자, 근데 이미 많이 땡겼었습니다. 그 사람들 대출을 땡기면 다 어디 사나요? 다 대출이 땡겨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한 10년 전만 해도 대출 땡겨서 이 부동산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 상승도 일어났을 때는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거래량이 같이 늘어났습니다. 골고루 가격 상승이 같이 수반되었고요. 동반되었고요. 근데 지금은 대출을 많이 낸다? 그러면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경제 성장률도 엉망인데, 그럼 뭐 주식시장 이게 왜 뜬다고 생각하느냐? 뭐 정상하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상승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걸 믿으면 이런 걸 하는 거고, 또 뭐 부동산을 믿으면 부동산을 하는 거고, 저는 그냥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역할 그 정도. 자, 아무튼 제가 요 내용으로 제가 부산 방송을 못 해드려서 자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요즘 대구도 사실 띄엄띄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후원도 다 끊고 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시간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또 농사 짓는데 시간을 저는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증권주 이렇게 밀었을 때 저 이전 방송을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요거 발언 나오고 있다 했을 때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또 안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이런 거 ETF죠. 개별 종목 이런 건 이야기할 생각도 없고 ETF 주가 지수 상승 쪽에 또 뭐 레버리지 뭐 2배, 3배 이런 것도 저는 관심 없고 그래도 일단 그냥 방향성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지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면 이거 훈수를 못 두잖아요. 제가 멀찌감치 떨어져서 해야 되니까 아무튼 요 ETF보다 아무튼 이 주가가 계속 상승하게 된다면 사실 증권주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죠. 여기 또 발언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발언 험지 강남 민심 하면서 강남 서초동을 찾아가서 부동산 가격 오른다고 굳이 압박해서 낮출 필요 없다.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겠다.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 여기 부양책이라는 말이 있나요? 부양책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뭐 이 주식 이쪽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뭐 비정상의 정상화 뭐 요 정도 발언 정도로 나왔는데 이 시장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뭐 괜히 뭐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뭐 부동산 쪽으로 하건 뭐 주식 쪽으로 하건 이거 뭐 해외로도 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근래에는 보니까 하고 싶은 쪽으로 하시면 된다. 아무튼 또 주가가 이렇게 또 오르고 나면 이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지면 얘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유력 대선 후보의 발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간추리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네요. 자, 매수의 지수 서울은 60을 상승한 지 지금 2주째. 누가 대통령이 되나 봐라. 서울은 서울이다. 이런 것들이 자존심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출 한도는 서서히 바닥을 보이고 이 또한 마지막 스트레스 DSR 도입되기 전에 서울 사람들은 조금 더 서두를 거예요. 대출이 좀이라도 더 나올 때 살려고 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선 앞두고 그렇게 뜨겁진 않습니다. 3월달에 토어제 해결됐을 때 거래량 8,800 쪼그라들어서 5,000건. 그래도 기대 심리로 거래량 5월의 거래량은 다시 7,000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확 뛰어 같았으면 거래량이 그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은 살짝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부산은 뭐 하노? 주간실거래지수, 매수의 지수, 꼴찌. 뭐 대구와 부산 뭐 늘 꼴찌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다. 즉 바닥이다. 유력 대선 후보가 이 소득 대비 집값이 여전히 높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을 때 부산에도 과거보다는 소득 대비 집값이 낮아졌을 거예요. 근데 그 평균적인 소득 그 이면에는 이 자영업자라든지 뭐 이렇게 좀 힘든 부분들도 있잖아요. 아무튼 투자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 요거 지난주 부산 마이너스 0.04, 이번 주 0.07. 아니, 대선이 내일 모레인데 왜 이렇게 낙폭을 더 키워가나요? 이번 주 토픽은 증권주 시대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조금 까내리려는 저의 의도도 조금은 있죠. 아무튼 지금 주간 거래량은 다시 대선을 앞두고 좀 늘어나고 있고 거래량이 월간 기준으로 한 2,800건 정도 되나요? 아무튼 이번 달이 5월 달이 최고 거래량을 찍으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코스피 지수가 오랜 시간 박스권에 있었듯이 지금 부산 부동산 시장도 23년, 24년, 25년 뭐 조금 더 확장해 보면 22년, 뭐 21년 요때까지도 아마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벌써 박스권에 갇힌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사람들이 지쳐서 뭐 집가 오른다는 글도 잘 안 씁니다. 이제 뭐 집값 올랐는 거 있으면 캡처해 와가지고 뭐 대단하냐고 막 이렇게 축해 세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실거래 가격을 조회해보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부산의 거래량 올해 3월달에 2,600건 거래량, 5월달에 2,800건을 넘어서는 거래량을 보일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거의 거래량이 꼴찌네요, 꼴찌. 인구 대비로 봤을 때. 뭐 아파트 개수 대비로 봤을 때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전세 거래량은 5월달 양호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전세 거래량이 괜찮게 나옵니다. 역시 인천 여기 부산 이렇게 거래량 많은 동네 인구로 봤을 때는 한 중간 정도 거래량. 그래도 하여튼 늘 제가 부산을 말씀드릴 때 전세 거래량이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상대적으로 대구와 견져보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대구는 정말 전세 거래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갱신 비율이 높나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갱신 비율도 늘 일정하고 갱신 청구권을 쓰는 사람 비중도 늘 일정하고 그렇습니다. 매물 어떤 분이 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니 왜 줄어드는 거 이야기 안 하는데 왜 줄어드는 거 요거 줄어들었다고 집 사라고 제가 부채질을 할 일이 있습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뭐 떠오를 만한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런 걸로 띄울 생각은 없습니다. 이 추세가 있잖아요, 추세가. 좀 정확하게 또 말씀드리자면 1일 브리핑 할 때 나오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64,800건을 찍었던 게 63,200건. 이 정도 수준이라면 1,600건. 뭐 한 2.5% 정도 줄어들었나요? 예, 광역시별로 근래 거래량이 살짝 늘어나면서 매물의 고점 대비 한 2%에서 2.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연초 대비 여전히 5% 많아요. 여전히 연초 대비 5% 많아요. 그리고 이 추세가 아직 완전히 꺾였다는 느낌도 들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걸 더 신봉하죠. 이 해가 갈수록 이 층위가 높아지는 것. 뭐 3만, 3만 5천, 4만, 5만, 6만. 근데 근래 아파트가 또 덜 지어지고 요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매물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인구 대비 매물 부산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는 부분. 여전히 팔려는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부산이라는 부분. 부산이 좀 노후화된 것도 많죠.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도 많지만 이제 아파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화된 것도 많습니다. 전세 매물 모든 광역시가 계속해서 감소해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인구 대비 전세 매물 부산은 한 중간 정도. 완전히 부족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들지 않고 뭐 세대수 많고 좀 신축 아파트고 이러면은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든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